안녕하세요. 내곡동 김치 아카데미입니다. 요즘 들어 건강과 면역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대에 있는데요. 김치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희 김치 아카데미에서는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집에서도 쉽게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김치에는 아주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배추김치, 나박김치, 깍두기, 그리고 동치미를 총 4회에 걸쳐서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무려 30여 년간을 인기 있는 김치 만들어 오신 임가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임가피입니다. 30년을 만드는 것은 일반 주부들도 거의 그렇게 만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더 초간단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김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재료를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보시다시피 시장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배추김치에는 각 지역마다 김치를 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가장 주 재료인 배추를 준비했는데 채가 짧고 통통한 걸 구했습니다. 이유는 채가 길면 이 좀 가정에서 만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무 보셨죠? 이렇게 맛있게 생긴 무를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통째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파와 잔파가 있는데 대파를 넣어도 무리가 없는데 일반적인 레시피에는 거의 잔파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잔파가 김치에 어울리기 때문인데 저는 그냥 집에 있는 대파를 써도 된다고 생각해서 둘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갓은 고명을 할 때 쓸 수 있는 야채인데요. 모든 그 배추와 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고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강, 마늘, 그다음에 이제 간을 맞출 때 쓰기 위해서 쓰는 이제 천일염입니다. 이게 굵은 소금이지요. 여러분 소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소금은 정제염, 제제염과 천일염이 있는데 김치에 쓰는 것은 반드시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천일염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고추는 고춧가루 이외에 이 말리지 않은 그 물기가 있는 고추는 색감이나 느낌을 풍미를 아주 많이 주지요. 그래서 조금 준비해 봤고요. 없을 땐 이걸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뭔지 잘 모르겠죠. 간장 같은데 이거 멸치 액젓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젓갈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 젓갈 중요합니다. 요 멸치 액젓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는 고추를 몇 번 빻 넣느냐에 따라서 색상도 다르고 느낌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김치 고춧가루를 그대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김치 고춧가루를 가장 김치에 맞게 빻은 거, 아주 곱게 빻은 것, 그 다음에 가장 굵게 빻은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김치 고춧가루를 빻을 때는 씨를 넣어 놓습니다. 씨.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거 이외에 분들이 양파가 보일 거예요. 이 양파는 조금 단맛을 김치에 주기도 하는데 무르는 정도가 달라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죠? 우선 배추를 절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절일 때 이 배추는 굉장히 아삭거리고 물건이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소금물을 좀 만들어서 소금물 안에서 배추를 자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 3개 정도 넣어서 휘휘 저으면 요 물이 소금물이 되겠지요. 여기에다가 배추를 담가 놓고 칼질을 하면 그냥 칼질을 할 때와 담가 놨을 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찢으면 찢어져요. 배추가 많이 흩어져요. 근데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 놓고 찢으면 훨씬 배추가 덜 부서집니다. 그렇겠죠? 배추가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 헹궈서 이렇게 찢으면 훨씬 덜 찢어집니다. 이렇게 소금물에 담갔다가 여기에 소금을 약간 굵은 부분은 조금 간이 좀 잘 배이도록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아, 그럼 소금물에 담가서 배추를 좀 부드러운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렇죠. 소금을 뿌려주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하면 한 4~5시간이면 충분히 배추가 절여집니다. 각 가정에서 혹은 혼자 사시는 분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그 결혼해서 오신 다문화 가정집에서는 주부들이 요새 놀지 않잖아요. 어딘가 일하러 가기도 하고 아이도 보살펴야 되는데 김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자꾸 김치를 담는 걸 꺼려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치 담기 좋도록 제가 쉽게 만드는 걸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추를 할 때는 언제나 칼집을 조금 3분의 1쯤 내려가게 해서 일단 이거를 소금에 좀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 소금에 절여주고 나면 약간 소금 물이죠. 절여주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찢으면 덜 찢어지죠. 덜 부서지죠. 자, 이렇게 두 포기를 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보다는 빨리 재려집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소금물을 살살게 뿌려서 그러면 줄기 쪽에는 좀 소금이 많이 갔겠죠, 그죠? 아, 그러면 이 소금물을 버리지 않고 네. 소금을 켜켜 넣은 네네. 다음에 그다음에 소금을 이걸 그 위에 조금 다시 눌려주면 뿌리네요. 좋겠는데 절여진 상태에서 위에 조금 무거운 걸 눌러놔주면 배추가 좀 더 빨리 절여집니다. 아, 그것도 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해서 배추 절이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네, 저희가 배추 절이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는데요. 다음에는 양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렇죠. 배추김치의 풍미를 더 느끼게 하는 것은 고명이고 양념입니다. 그 양념은 아까 그 재료를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마늘, 생강, 고춧가루입니다. 시장에 가까운 관계로 여러분들이 더 준비할 수 있는 게 요 설탕,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다에서 나는 그 청각입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 고추를 이렇게 말려서 고추 가루를 하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고추를 생고추를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모양은 같은 마늘 종류지만 통마늘 놔둬 버렸고요. 여기에는 멸치 액젓을 쓰겠습니다. 멸치 액젓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가장 손쉽게 멸치를 우리나라에서 잡아서 올리기도 하는데 그 서해안 쪽에 가면 그 칼치 순태젓도 있고 또 조금 부유한 집에서는 굴을 사서 쓰기도 합니다. 새우젓도 씁니다. 이제 오늘은 그냥 저희가 멸치 액젓을 하겠습니다. 이 양념을 버무리는데 요즘에 칼질하는 게 좀 다들 서투르시죠? 제가 집에서 하실 때 조금 다치지 않게 이렇게 도마를 놓기 전에 밑에다가 행주를 놨습니다. 이 행주를 놓으면 도마가 흔들리지 않아서 손을 다칠 염려가 작으니까 집에서 또 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리도 덜 나고. 여기에서 지금 채칼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무를 일반적으로 쓸어서 속을 만드는 거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무 껍질을 통째로 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의 그 많은 성분 중에서 껍질에 있는 성분이 그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영양가가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보시면 아실 것이고요. 무를 제가 조금 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썰은 이유는 무가 둥글기 때문에 자칫 굴러다녀서 다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기 좋으라고 일부러 무를 좀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무를 너무 얇게 쓰는 것보다 저는 도톰하게 썰었는데요. 이렇게 채를 쓰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아까 저희가 절여놓은 그 배추 양이면 무는 어느 정도 채를 썰면 될까요? 무가 많이 들어가면 시원한 맛은 있는데 물기가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보통 배추 한 포기에 무를 3분의 1 정도 생각합니다. 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칼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채를 좀 수월하게 하는 수도 있는데 기계가 없을 경우에는 저처럼 칼질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뒤에서 무채가 이렇게 나오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를 무채칼로 보기 좋게 썰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손으로 썰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 무 양에 적절하게 이게 배추 2포기인데 배추도 아시다시피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여드린 이 배추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마늘을 3숟가락을 넣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다진 마늘입니다. 좀 많이 넣었지요. 마늘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 때문에 좀 많이 넣습니다. 언제나 생강은 마늘의 3분의 1 정도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준비한 고춧가루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 고춧가루는 제가 씨가 들어가 있는 김치용 고춧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통의 그 맵게 드시거나 발갛게 색깔 내고 싶으신 분들은 5개쯤을 넣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5개를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작게 넣는 분들은 3개를 넣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너무 색깔이 안 좋으면 그때 더 넣어도 됩니다. 자, 여기에 간을 만들 수 있는 걸로 액젓을 넣었는데 이 액젓을 마늘 비율하고 비슷하게 넣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조금 넘쳤죠? 그거는 아까 마늘을 뜰 때 조금 고봉으로 떴습니다. 높게. 그래서 그걸 이만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배즙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넣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파와 그러니까 잔파죠. 잔파와 설탕을 조금 넣습니다. 설탕을 단 것을 좋아하는 근래의 모습 때문에 좀 넣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설탕이 없었죠. 그럴 때는 무가 달고 맛있으면은 그걸로 충분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기도 먹어야 되고 그 외국에서 오신 이주 여성도 드셔야 되고 또 그 발효도 빨리 시키게 하기 위해서 설탕을 넣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고추 씨가 들어간 고춧가루하고 그냥 보통 고춧가루하고 혹시 조금 차이가 맛에 있을까요? 그렇죠. 고춧가루를 빻을 때 씨를 다 빼면 제가 보기에는 고추를 완벽하게 먹지 않는 겁니다. 씨를 먹어주어야 고추를 다 먹었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식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그 영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먹기 좋고 보기 좋게만 하다 보니까 씨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어우러지게 하는 이거 저희는 이제 밀가루 풀을 썼는데 보통은 찹쌀 풀을 쓰기도 합니다. 마늘 양을 기준으로 한 3숟가락 넣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버무렸을 때 보기가 좋지 않으면은 자, 이제부터 파는 으깨질까봐 나중에 넣겠습니다. 좋지 않으면 물량을 좀 더 넣으면 되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무 양념은 간을 액젓으로 맞추는 거예요? 네, 액젓으로 맞추고 나중에 소금으로 하면 됩니다. 아, 제가 일단 액젓으로 맞추고 액젓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깔끔하게 잡내가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 같은 경우 때문에 넣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조금 더 넣는다고 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갓을 조금 넣어 보려고 그래요. 이 갓은 풍미가 좋고 영양도 많고 그래서 지금 또 제철이고 원래 부추를 넣게 되면 부추는 배추의 지나치게 쉬어지는 맛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부추를 넣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갓을 좀 넣겠습니다. 그러면 파 양과 비슷하게 넣습니다. 네, 무채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액젓으로 간을 하고 그다음에 고춧가루 넣고 설탕 조금 넣었고 마늘하고 생강을 넣었어요. 근데 네. 생강은 다진 마늘의 3분의 1 정도. 네, 맞습니다. 네. 아유, 강 선생님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색깔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만일 어떤 분이 난 좀 더 발갛게 고춧가루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나는 아기가 있어서 막 고춧가루는 안 넣고 그냥 맛있게 하고 싶다.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설탕 좀 더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나는 좀 다른 걸 좀 더 안 넣고 그냥 깨끗하게만 먹고 싶다면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간편하게 한 겁니다. 자, 어떠세요, 색깔이? 네, 제가 보기에는 예쁘고 좋은데요. 그래요? 혹시 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혹시 이걸 작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중간 고춧가루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두 숟갈만 좀 더 넣어주실래요? 네. 네. 자, 이렇게 했는데 뭐 다 좋은데 간이 안 맞네. 그러면 이제부터 소금을 첨가하면 됩니다. 소금은 배추가 재래진 상태의 소금의 그 염도라 하지요. 그것과 이 양념이 가지고 있는 염도가 비슷하되 양념이 조금 더 세야 됩니다. 그래야 배추 속으로 스며들고 또 나중에 익었을 때도 먹기가 좋습니다. 선생님, 저희 여기에 아까 배나 양파를 넣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빼도 그게 김치가 네, 되나요? 문제 없습니다. 예, 배가 없어서 배 사러 뛰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제 대강 생각에는 네, 별로 들어간 게 별로 없어서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그쵸? 아주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혹시 조금 고급스럽게 나 김치 하고 싶어 이러면은 앞에 썰어놓은 요 홍고추를 조금 넣어주면요 굉장히 풍미가 있습니다.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먹기에는 조금 싱거워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네. 자, 소금. 감사합니다. 자, 이 소금을 그럼 어떻게 넣느냐?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인데요. 이것은 정말 느낌으로 합니다. 그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좀 짜네 하는 느낌이 조금 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김치가 처음에 좀 짜다 생각이 되게끔 간을 맞추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아직까지 무가 여러분 식물 우리가 쓰는 식재료의 거의 80~90%가 물입니다. 이 간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안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그 스며 나오는 물과 밖에 들어와 있는 그 소금의 양이 적절하게 맞추어져서 간이 맞아야 되려면 아직 무가 많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걸 나올 것을 짐작하여 소금을 조금 더 넣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절여진 배추에 양념을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렇게 하지요. 이 배추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잘 절여졌습니다. 속을 넣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속을 많이 넣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배추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뒤부터 이렇게 넣습니다. 넣는데 어떻게 넣느냐 하면 이렇게 한 칸을 놓고 이 한 칸을 비웁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다 넣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칸칸이 다 양념을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양념이 너무 앞뒤로 네 선생님 앞뒤로 너무 많이 붙어서 그 우리 샌드위치 먹듯이 중간에 한 번만 이 양념이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칸 건너서 양념을 집어넣어서 그 충분히 양념이 묻도록 합니다. 네, 그럼 양념은 두 장마다 하나씩 한 번씩 넣는 그렇죠. 걸로. 네 선생님 이렇게 한번 담아 보시면 생각보다 음식이 맛있고 맛있는 그 배추의 식감을 더 느낄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놔 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김치가 양념을 잘 물고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배추가 위를 봐야 되겠죠. 속이
이렇게 배추가 위를 보도록 놓으면 훨씬 다음에 드시기도 그렇고 국물도 안 빠지고 맛도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일반 방송에서 보는 것과 다른 모양일 것입니다. 양념이 반쯤밖에 안 들어가 있지요. 그래도 김치를 맛을 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대로 김치통에 넣어서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익힐 때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산균이 뽀글뽀글 올라올 때부터 숙성시키는 거거든요. 그 유산균을 먹으려고 김치를 하는 건데 보통들 바람이 들어가거나 밀폐되지 않은 데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음식이 충분히 발효되지 않은 채로 유산균이 이제 조금 없어지겠죠. 아, 그러면 김치를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숙성시키는 과정도 중요하단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김치의 과정은 재료를 사입해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밀폐시켜서 잘 익히는 것, 그 다음에 간을 잘 맞추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담아놓은 김치는 언제쯤 냉장고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선생님? 온도가 지역마다 다르지요. 보통 아파트 같이 실내에서는 한 평균 온도를 23도로 보면 한 3일에서 4일 만에 넣어야 되고요. 외부에서 할 때는 경우마다 다른데 보통 보름씩 겨울에는 놔두기도 했지요. 그렇게 오랫동안 밖에 둬도 괜찮나요? 한겨울에는요. 영하로 내려가고 할 때는 밖에. 아, 근데 이제 그렇구나. 보통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육안으로 약간 안에 뽀글하고 거품이 탁 올라오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옆으로 투명 그릇에 넣어서 뽀글하고 뽀글뽀글, 그리고 어쩐지 제가 좀 숨이 죽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열어보지 마십시오. 열어보시게 되면 맛이 떨어집니다. 풍미가 떨어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추김치를 함께 맛있게 담가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들어가는 양념의 가짓수도 적고 쉽게 잘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배추김치를 이걸로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나박김치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